반갑습니다. 실천 부자 경매 TV. 오늘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같이 보기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전세 반환 대출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3일 날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7월 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이고요. DSR 40%를 DTI 60%만 보는 걸로 완화가 되고 RTI 1.25에서 1.5배가 되는 것을 1배로 보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을 하고요.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역전세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역전세로 인해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익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가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가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 이동이 제약이 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 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익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 DTI 60%, RTI 1.0배의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한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세금 차익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발표가 이루어지긴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한 경우 중 2024년 7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의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고 아울러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여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지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전세대출금은 해당 은행에 직접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현 세입자에게 입금.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를 완화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집주인은 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해야지 대출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동임대차 계약서 특약이 성실히 이행되는 걸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후속 세입자가 반환 보증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한방계약서의 특약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허그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한시적 운영할 예정이며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오늘 7월 27일부터 즉시 이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가입하는 건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제 8월달 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을 완화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로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으로 부작용이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 보호 조치 강구 등 제도적인 보안 장치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서 2024년 7월 30일 내년 이제 1년까지죠. 임대차 계약의 만료로 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 새로운 임차 보증금으로 기존의 임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을 때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대출 규제가 강하다 보니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인 경우 DSR 40% 적용을 제외하고 DTI 담보 인정 비율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주택 가격의 60%만 보고 대출해 주겠다. 그다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RTI를 보지만 임대사업자는 RTI 1.0배. 그래서 결국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뜻이고요. 대출 금액은 전세금 차액 지원이 원칙입니다. 필요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을 상환받는 방법도 있고요. 1년 후 후속 세입자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대출금 우선 상환 또는 해당 주택으로 주인이 입주 시 집주인이 본인의 퇴거 자금으로 확인 등입니다. 보호 조치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가입 또는 임대인의 반환 보증 보험료 부담 유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마찬가지로 선순위로 대출이 있다 보면 보호를 못 받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대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요.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 세입자는 없지만 1년 안에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가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전세금 반환 목적 외 타용도 금지가 되고요. 자력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불가 확약이 있어야 되고 반환 대출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되고 3년간 대출 규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란 것은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하라는 뜻이고요. 세입자 보호 그다음에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세입자 보호 조치 의무가 있고 대출 실행 후 1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후속 세입자 전세금 대출 상환 등 건지당 감액 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들어갈 때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 신고를 하셔야 되고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운영 절차는 세 가지 경우인데요.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후속 세입자와 전세 계약 체결한 경우 선전세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대출 상담을 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해서 집주의 의무사항, 집주의 의무사항이란 것은 반환 보증을 가입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 세입자 후속 임차인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체결한 후에 대출 계약을 이 체결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서 대출 심사를 해서 대출 나온 걸 가지고 기존 세입자한테 반환하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기존 특약을 미리 대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약정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특약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하겠다는 특약을 해서 그 대출을 받고 그 받은 돈으로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지출을 하고 임차인이 나가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신규 전입을 시키고 그다음 보증 반환이 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 시는 반환 보증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을 내번호 본인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실행을 하시고 전입 특약 약정을 합니다. 본인이 1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살겠다는 이런 약정을 해서 대출 받은 돈으로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어떻게 대출이 나올 거냐, 대출 요건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대출해 주는 곳은 HUG, HF, SGI 세 군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요건들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허그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리라고요. 그다음에 한반 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 3개월 이내에 본주택에 대하여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한 후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하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차인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한테 지급한다. 그래서 임대인이 요 가입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고 특약을 적게끔 이게 문구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요 방금 나왔던 후속 조치로 특례 반환 보증 출시라는 내용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확인에 들어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특례 반환 안내 자료가 나옵니다. 상품 개요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 신청인 보증 책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될 전세 보증금 반환 책임. 그다음에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 임대인이 신청하게 되고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 2분의 1 경과되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보증 요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증 요건들이 될 겁니다. 보증 요건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증료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아파트 경우에 연 0.13%, 아파트 외에는 0.15%인데 1년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보시면 1억 원은 보증금 1억이면 아파트 1년에 0.13% 13만 원이고 2년간 26만 원이 되고요. 보증금액이 5억이 되면 2년간 130만 원이 보증료가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파트 외에는 0.15%니까 보증금이 5억이면 150만 원이 되겠죠. 이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보증상품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인 경우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 일정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2분을 경과하기 전에 갱신 계약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 2분을 경과되기 전에 이제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은 대출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그다음 아파트,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든 게 해당이 사항이 됩니다. 근데 각 해당 사항들마다 한도라든지 가격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증 신청권자는 역전세 반환 대출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담보 인정별 90%입니다. 90%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걸 뺀 금액만큼이 한도가 되고요. 주택 가격 상정 방식은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증 조건,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것, 전입신고도 돼 있어요.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90% 이내일 것.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9,500만 원이 불가합니다. 왜? 한도가 9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에 90% 인정이니까. 전세 보증 9천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세금이 4천만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5,500이면 합한금이 9,500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선순위 채권 금액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가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확인된 사항은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일 것. 그래서 이 요건 때문에 여기에 설명드렸던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다음 등기부 등본 을구 확인, 주택 가액은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비 90%, 90%의 60%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90%의 60%. 주택의 건물 토지는 임대인이 모두 소유해야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사 보증 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그다음에 계약서상 확인사 전세 계약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체결해서 체결된 전세 계약이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으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가 갱신된 것은 공인중개사 없어도 되지만 첫 번째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날인된 전세 계약이어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 조건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의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그 보증금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서 또 담보 인정 비율이 그때는 또 80%가 됩니다. 주택의 80%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90%의 80% 이내에 돼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한도가 약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 이전할 것, 질권 선정 또는 채권 양도 통지된 세대 대출을 받지 않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이 아닐 것. 특례 반환 대출 확인사항은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았을 것,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 실행 후 체결된 신규 전세 계약일 것,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 이런 사항들이 이제 확인돼야 되죠. 보증 조건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주택 가격 산정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한국 부동산은 테크의 시세에 두 가지 좀 기준합니다. 상한가, 하한가 기준을 하게 되고요. 이게 없다면 그 다음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이외의 것들, 연립주택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의 140%,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별 주택 가격의 140% 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보증 한도를 보시면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같은 KB 시세가 3억이다. 그럼 3억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 90%가 되겠죠. 그럼 39, 27, 2억 7천. 거기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선순위 채권을 뺄 거고 없으면 39, 27, 2억 7천 범위 내에서 보증 한도가 정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설명드렸듯이 보증 금액이 그 보증료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발표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시행에 대해서 간단하고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실천 부자경매 TV 이민철입니다. 감사합니다.